야, 너 죽고 싶어. 이 빠져가지고는 당장 안 일어나.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기는 남자의 거친 호통 소리. 강원도의 매서운 칼바람조차 잠재울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색대대 전설 강태성 중사의 군 생활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그의 앞에서 벌벌 떨며 쓰러진 저 고문관 같은 병사가 사실은 신병 나부랭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고귀한 장미, 이 부대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욕설로 시작된 그들의 첫 만남, 그리고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하 25도. 한국의 최전방. 강원도 산악지대의 겨울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곳의 바람은 단순히 부는 게 아니라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과도 같죠. 일명 지옥주라 불리는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제3수색중대 팀장 강태성 중사. 188cm의 압도적인 피지컬, 화강암처럼 단단한 근육, 그리고 설원 위의 늑대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는 신병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전장에서의 나약함은 곧 죽음, 그것도 동료까지 길동무로 삼는 개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이미 10시간째 이어지는 산악 행군. 수백 명의 군화발이 눈을 밟으며 내는 뽀드득 소리만이 최면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대열의 맨 뒤, 후미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그때였습니다. 태성의 매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본대에서 50m쯤 뒤처진 희미한 그림자. 40kg 군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척추가 부러질 듯 휘청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낙오자였습니다. 태성의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금수저 도련님인가? 기어이 짐덩어리가 되는군. 태성은 눈밭을 박차고 그 그림자를 향해 맹수처럼 달려갔습니다. 야, 신병. 태성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병사가 중심을 잃고 눈밭에 처박힙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는 꼴이라니. 태성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상대의 군장 어깨끈을 낚아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얼어 뒤질 셈이야. 여기가 내 엄마 품속인 줄 알아. 라고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당장 일어나. 독서를 퍼부으며 태성이 상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충격요법으로 정신을 차리게 할 심산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달빛과 전술 라이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그것은 겁에 질린 앳된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흑투성이에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숨이 토슬듯 아름다운 눈동자.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닌 오기와 자존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자 병사는 비틀거리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방탄 헬멧 아래로 땀과 눈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준사, 세르정.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 냉철한, 위험 있는 본토 발음의 영어였습니다. 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의 가슴팍을 비췄습니다. 군장끈 사이로 언뜻 보이는 미 육군유, SARM이 패치, 그리고 어깨 견장 위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계급장, 나뭇잎 모양. 그것은 소령도 아닌 중령 루테넌트 컬네의 계급장이었습니다. 순간 태성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쌍욕을 퍼부은 이 여자가 한미연합사 특별감찰단장 엘리킴 중령이라고 얼음마녀라 불리는
이번 검열의 저승사자가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지푸차도 호위병도 없이 왜 40킬지 군장을 메고 신병들 틈에 섞여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중령님? 천하의 강태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엘리킴은 하얀 입김을 토해내며 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무례한 하사관을 군법 회부시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직후 시차 적응도 없이 한국군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무리수를 둔 탓이었습니다. 휘청. 엘리의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젠장. 태성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씻기 직전에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강철 같은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본부. 여기 응급 환자 발생. 의무대 지원 바란다. 태성이 무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치지직 하는 소음뿐. 정전기 소리. 태성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흩날리던 눈발이 이제는 시야를 가리는 하얀 장막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변했습니다. 화이트 아웃, 와이드 아웃. 천지가 온통 하얗게 변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겨울산의 가장 무서운 재앙. 앞서가던 본대는 이미 눈보라 속에 삼켜져 흔적도 없었습니다. 태성은 품에 안긴 채 의식을 잃어가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하얀 지옥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렸다가는 해가 뜨기도 전에 둘 다 얼음 조각상이 될 게 뻔했습니다. 기온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35도. 빌어먹을. 당신 진짜 내 군 생활 최대의 위기다.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장을 고쳐매고 엘리를 번쩍 들어올려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가는 태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눈보라는 그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급장도, 국경도 의미 없어진 좁고 어두운 동굴 속, 오직 살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탐해야 하는 그 위험하고 숨 막히는 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태성은 이 까칠한 상관님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둘만 남게 된 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누르고 2부를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파트 2부터 파트 15까지 강태성 중사와 엘리킴 중령의 숨막히는 생존과 사랑, 그리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이야기를 한국어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끊김없이 이어서 서술하겠습니다. 눈보라는 시야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태성은 어깨에 맨 여자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등 너머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옅어졌고 간헐적으로 들리던 떨림조차 멈췄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동사 직전, 신체가 포기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성의 폐가 찢어질 듯 타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눈 덮인 덤불 사이로 희미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6.25 전쟁 때 쓰이다 버려진 낡은 감시 벙커였습니다. 태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 삭은 나무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곰팡이와 썩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태성은 엘리를 바닥에 깐 낡은 담요 위에 눕혔습니다. 라이터를 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을 넘어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죽어. 태성이 그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 중심 체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심장은 멈춥니다. 불을 피울 마른 장작도, 핫팩도 없는 상황.
유일한 여론은 태성 자신의 몸뿐이었습니다. 군 생존 교범 제1장. 극한 상황에서의 체온 유지법. 피부 대 피부, 스킨 투 스킨.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대는 미군 고위 장교, 그것도 감찰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리를 따지다가는 둘 다 시체가 되어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령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엘리의 군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외투, 전투복 상의에, 그리고 땀에 젖어 차가워진 내의까지. 하얀 속살이 드러났지만 태성의 눈엔 욕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의도 벗어 던졌습니다. 근육질의 뜨거운 몸이 드러났습니다. 태성은 엘리를 끌어안고 낡은 담요를 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그녀의 피부가 닿자 태성의 몸도 움찔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마찰열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난로가 되어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엘리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추워. 엘리가 무의식 중에 태성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태성의 등 근육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태성의 시선이 엘리의 오른쪽 어깨 뒤쪽에 멈췄습니다. 아름다운 등 라인을 따라 흉측하게 얽힌 화상 흉터와 파편 자국들. 그것은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던 장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전사의 훈장이었습니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태성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새벽빛이 벙커의 틈새로 스며들 때쯤 태성은 살기를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색색거리는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벙커 입구 쪽에서 크르릉거리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엘리를 떼어놓고 군복 바지춤에서 대검을 꺼냈습니다. 소총은 눈보라 속에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본 밖의 풍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잿빛 늑대 5마리가 벙커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놈들에게 인간은 그저 따뜻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태성이 엘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엘리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의 발라. 그리고 자신의 벗겨진 옷.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태성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은 나중에 지르시고. 옷부터 입으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엘리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순식간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신속하게 옷을 챙겨 입고 허벅지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냈습니다. 탄창 확인해. 몇 발 남았지? 태성이 물었습니다. 3발. 그게 다야. 엘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당신은 틈을 봐서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웃기지 마. 내 부하를 미끼로 쓰는 지휘관은 없어. 그 순간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지며 늑대 1마리가 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피해. 태성이 몸을 날려 늑대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이 태성의 팔뚝을 스치며 피가 튀었습니다. 태성은 고통을 참으며 대검을 늑대의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깨갱. 하지만 냄새를 맡은 나머지 4마리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벙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성은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발로 차고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늑대의 두개골을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놈이 태성의 허벅지를 물어뜯었습니다. 당. 굉음과 함께 태성을 물고 있던 늑대의 머리가 터져 나갔습니다.
엘리였습니다. 그녀의 사격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탕, 탕. 남은 두 발이 정확히 늑대들의 미간에 박혔습니다. 탄알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대장 늑대가 엘리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엘리가 개머리판으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태성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늑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저 태성의 포효와 함께 대검이 늑대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늑대와 태성이 함께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잠시 후 거친 숨소리만이 벙커를 채웠습니다. 태성은 피범벅이 된 채 엘리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나이스 샷이었습니다. 중령님, 그 말을 끝으로 태성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태성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밑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거친 숨소리. 그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엘리 킴 중령이었습니다. 165cm의 작은 체구인 그녀가 90kg에 육박하는 태성을 업고 눈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입에서는 단내가 났지만 그녀는 결코 태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쳤습니까? 내려주십시오. 태성이 신음했습니다. 닥치고 있어.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엘리는 이를 악물고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옷을 벗어주고 늑대떼와 싸우다 걸레짝이 된 이 남자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에 처음으로 뜨거운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만으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엘리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태성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성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허벅지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입니다. 중령님. 환자 이송은 제 임무입니다. 태성은 반대로 엘리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곰이 깰 것 같으니까. 엘리는 태성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피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 투박한 냄새가 생전 처음 맡아보는 가장 안전한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태성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는 순간 태성은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엘리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기로 이송되는 내내 그녀는 피 묻은 태성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명줄인 것처럼. 그러나 이 구조는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엘리는 태성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헌병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강태성 중사, 당신을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태성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일주일 후 사단본부의 어두운 취조실, 태성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죄명은 상관 모독과 작전 이탈, 행군 중 중령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과 경로를 이탈해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진실보다 계급이 우선인 곳이었습니다. 강태성 중사, 옷 벗을 준비해라. 영창으로 끝나면 다행인 줄 알아. 헌병대장의 비웃음 섞인 말에 태성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살리기 위해 그랬을 테니까요. 드르륵, 철문이 열리고 눈부신 정복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엘리 킴. 그녀는 더 이상 눈밭에서 떨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미군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중령 계급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는 철의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헌병대장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충성, 감찰단장님. 이 녀석이 바로 나가. 엘리의 한마디에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둘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CCTV 끄고 당장 나가세요. 헌병들이 쫓겨나듯 나가자. 엘리는 태성의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치료는 잘 받았나? 중사. 덕분에요. 근데 보답이 영창이라니 좀 섭섭하군요. 태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영창 보낸대. 넌 내 거야. 엘리의 도발적인 말에 태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서류 봐. 블랙 윈터 블랙 더블 윈터 작전. 군 내부에서 신형 무기를 빼돌려 테러 조직에 팔아넘기는 간첩들이 있어. 내 임무는 그들을 색출하는 거야. 엘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태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내 등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 계급에 쫄지 않고. 필요하면 날 욕해서라도 살려낼 수 있는 미친놈이 필요하다고. 너처럼. 태성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밀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가 걸린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제가 거절하면요. 그럼 넌 여기서 군복 벗고 전과자가 되겠지. 하지만 수락하면 넌 내 전속 부관이자 특별수사관이 되는 거야. 물론 월급은 2배야. 태성은 씩 웃으며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부터 풀어주시죠. 보스. 근데 저 비싼 몸입니다. 엘리가 열쇠를 던져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벙커에서의 그 처절했던 밤과는 또 다른 위험하고 매혹적인 미소였습니다. 태성의 보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수색대 중사에서 한미연합사 감찰단장 전속 경호관 겸 수사관으로 그는 이제 흙 묻은 전투복 대신 깔끔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이니어를 꽂은 채 엘리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 협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엘리는 완벽주의자였고 태성은 실전주의자였습니다. 넥타이 삐뚤어졌어. 똑바로 매. 이건 적을 목 조를 때 쓰기 편하게 느슨하게 맨 겁니다. 차문은 내가 내리기 전에 열어. 제 손은 총 쏘는 손이지 문 여는 손이 아닙니다만. 사사건건 부딪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엘리는 천재적인 두뇌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태성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용의자들을 미행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의 집무실. 야근 중이던 엘리가 피로에 지쳐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태성은 묵묵히 그녀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서랍 속에 숨겨진 약통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력한 진통제와 수면제들. 그녀의 화려한 스펙 뒤에는 전쟁 트라우마와 만성 통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태성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엘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센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때 엘리가 잠결에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혼자 두지마.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마녀 엘리 킴이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 태성은 잡힌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악몽에서 깨지 않도록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갑게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태성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파헤치던 조직이 꼬리를 밟혔다는 것을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엘리의 책상 위에 놓인 빨간 장미 한 송이, 그 밑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다쳐. 선전포고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방산기업 회장 주최의 자선 파티. 엘리와 태성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는 등이 파인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모습은 숨이 철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태성조차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죠. 침 닦아. 중사.
임무에 집중해. 엘리가 귓속말로 속삭이며 태성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컨셉은 연인이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지만 위선적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타겟인 최 회장이 엘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엘리 중령님,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우시군요. 최 회장은 인사를 핑계로 엘리의 허리에 끈적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엘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작전을 위해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 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티장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손버릇이 안 좋으시군요. 회장님, 제 여자, 아니, 제 상사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부러뜨리기 전에. 태성의 눈빛은 늑대떼를 죽일 때와 같았습니다. 살기등등한 기세에 최 회장의 경호원들조차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멍하니 서 있는 엘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쳤어. 작전 다 망칠 뻔했잖아. 차 안에서 엘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모욕당하는 꼴을 보느니 작전 망치는 게 낫습니다. 태성의 무뚝뚝한 대답. 엘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타국에서 언제나 혼자 싸워야 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작전 때문인지 아니면 이 무모한 남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의 여운은 짧았습니다. 100미러에 비친 검은 세단 세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꽉 잡아. 혀 깨물지 말고. 태성이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성의 신들린 운전 실력으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도착한 곳은 엘리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한 2층짜리 고급 주택. 하지만 안전가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미 놈들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센서 등이 켜지며 매복해 있던 킬러들이 덮쳤습니다. 숙여. 태성이 엘리를 밀쳐내고 몸을 날렸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 태성의 발차기에 킬러 하나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넷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성은 무기를 차에 두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주방으로 몰린 태성. 손에 잡히는 건 고무줄, 프라이팬, 그리고 끓고 있던 전기포트뿐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 생활 밀착형 살인술. 태성은 고무줄을 튕겨 킬러의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전기포트를 놈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나머지 놈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태성은 프라이팬으로 칼을 막아내며 식탁 위를 굴러 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내 방금고에 총 있어. 태성이 소리치며 엘리를 계단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사이 킬러의 칼이 태성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엘리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글록 권총 2정. 그녀는 총을 장전하며 다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태성이 킬러 2명에게 제압당해 목이 졸리고 있었습니다.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이 새끼들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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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의 사격 솜씨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킬러들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놈들이 쓰러지자 태성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은 엉망이 되었고 태성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젠장. 또 빚을 졌네. 태성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엘리는 떨리는 손으로 태성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안전가옥도 발각된 상황. 두 사람은 추적을 피해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남녀가 피투성이가 되어 싸구려 모텔방에 들어온 꼴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성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칼날에 독이 묻어 있었는지 상처 부위가 검게 변하고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끙끙 앓는 태성. 늑대에게 물렸던 상처까지 덧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신고가 들어갈 상황. 엘리는 약국에서 훔쳐온 항생제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찢어 붕대로 만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태성을 간호했습니다. 평생 남의 시중을 받아만 봤지 누군가를 위해 물수건을 짜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서툴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새벽녘, 태성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과거의 아픔이 흘러나왔습니다. 엘리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쉬,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엘리의 눈물이 태성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무뚝뚝하고 거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태성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있는 엘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중령님, 왜 울고 계십니까? 너 죽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명령 불복종이야. 엘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손을 들어 엘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그녀의 얼굴을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열기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모를 뜨겁고 절박한 키스였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좁은 모텔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연인이자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태성의 회복력은 괴물 같았습니다. 이틀 만에 털고 일어난 그는 엘리와 함께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킬러들의 소지품에서 나온 단서를 추적한 결과 조직의 본거지는 인천항 근처의 거대 물류센터로 위장한 지하 벙커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현장, 당신이 지원이야. 태성이 총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같이 들어가. 내 해킹 실력 무시하지 마. 엘리가 노트북을 챙기며 맞받아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두 사람은 물류센터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인 거대한 창고. 엘리는 서버실에 침투해 조직의 장부를 해킹하기 시작했고 태성은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보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빙고. 찾았어. 놈들이 북한산 무기를 밀수해서 제3국 테러 단체에 팔아넘긴 내역이야. 엘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벙커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입자 발생. 전 구역 봉쇄하라. 함정이었습니다. 엘리가 해킹을 시도하는 순간 역추적을 당한 것입니다. 수십 명의 무장 용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뛰어! 태성이 엘리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탄이 그들의 발뒤꿈치를 쫓아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벌어지는 숨막히는 총격전. 태성은 인간 방패가 되어 엘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앞에는 굳게 닫힌 철문. 뒤에는 쫓아오는 용병들. 이 문만 넘으면 탈출구야. 해킹해서 열어. 태성이 엄호 사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엘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발, 열려라.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로켓포가 날아왔습니다. 콱쾅. 폭발의 충격으로 두 사람은 문 안쪽으로 튕겨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사방이 밀폐된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환풍구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노란색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VX 신경가스.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녹아내리고 신경이 마비되어 죽는 최악의 독가스였습니다. 함정이야. 우릴 가둬놓고 죽일 셈이야. 엘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비상용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부서서 열어보니 방독면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스는 바닥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성은 망설임 없이 방독면을 엘리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이거 쓰고 바닥에 엎드려 있어. 싫어. 너는 같이 써야지. 엘리가 방독면을 벗으려 했습니다. 태성은 그녀의 손을 강하게 제압하고 방독면 끈을 조였습니다. 난 특수부대야. 호흡법으로 버틸 수 있어. 넌 지휘관이야. 살아서 놈들을 잡아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신경가스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차오르자 태성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기어가 문 틈새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소량의 시사. 이걸로 문을 날려버릴 수 있지만 폭발 반경 안에 있는 자신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 사랑해. 태성은 방독면 유리 너머로 울부짖는 엘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쾅! 문이 날아가고 태성의 몸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엘리는 폭발의 충격과 함께 밖으로 튕겨나갔지만 방독면 덕분에 가스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기 속으로 기어가 태성을 찾으려 했지만 들이닥친 놈들에 의해 태성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진 태성. 안 돼. 태성아. 엘리의 절규가 지하 벙커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엘리는 피투성이가 된 드레스를 입은 채 맨발로 미군 기지 정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겨눴지만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에 기가 눌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사령관실로 직행했습니다. 블랙 윈터 작전 2단계 발령합니다. 전 병력 출동 준비시키세요. 사령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나? 중령. 엘리는 품에서 해킹한 하드디스크를 던졌습니다. 여기 놈들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가 적진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하지 않으면 제가 이 기지를 폭파해 버릴 겁니다. 그 시각 태성은 조직의 고문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태성의 몸을 인두로 지지며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어디 있어? 그 여자가 가져간 파일 암호 뭐냐고. 태성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입가에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내 놈 제삿날 그게 비밀번호다. 새끼야, 독한 놈. 최 회장이 태성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태성의 의식은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텨야 했습니다. 엘리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여자니까. 그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 전차 소리, 그리고 폭발음. 뭐야? 전쟁 났어. 최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미군입니다. 델타포스랑 707특 임대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막을 수가 으악. 엘리가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한미 최정예 연합군을 이끌고 지옥의 사자들을 대동하고 자신의 남자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물류센터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상공에서 기관포를 쏟아붓고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와 용병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 선두에는 엘리 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탄조끼에 소총을 들고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고문실로 돌진했습니다. 길을 막는 놈은 다 죽여. 그녀는 더 이상 책상 물림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각성한 여전사였습니다. 고문실 문을 폭파하고 들어간 엘리의 눈에 천장에 매달린 태성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그를 보자 엘리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태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려 했습니다. 오지 마. 쏘면 이놈 죽어. 하지만 엘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버리고 대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비겁하게 인질 뒤에 숨지 마. 남자 대 남자로. 아니, 여자 대 쓰레기로 붙자. 엘리는 태성에게서 배운 근접 격투술로 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칼을 피하고 팔을 꺾어버린 뒤 태성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무릎을 지시겨버렸습니다. 이건 태성이 목, 이건 내 목, 그리고 이건 내 드레스를 망친 값이다. 최 회장은 처참하게 제압당했습니다. 엘리는 묶여있는 태성을 풀어주었습니다. 태성이 힘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왔군요, 보스. 늦어서 미안해. 집에 가자.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숨겨둔 마지막 발악. 크크크, 같이 죽자. 그가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물류센터 전체에 설치된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분 안에 탈출해야 해.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태성을 부축하며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어야 할 곳. 하지만 옥상에는 최 회장의 잔당들이 헬기를 탈취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폭발하는 건물을 버리고 도망칠 심산이었습니다. 저거 놓치면 우리도 죽고 증거도 날아가. 태성이 이를 악물고 엘리의 소총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날려버려야 해.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태성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엘리가 뒤에서 태성의 허리를 껴안아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받쳐줄게. 쏴. 태성은 호흡을 골랐습니다. 흐릿한 시야. 떨리는 손.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엘리의 심장 소리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벙커에서의 그날 밤처럼 그는 헬기의 테일 로터를 조준했습니다. 표적 확인, 바람 계산, 거리 300m. 탕.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헬기의 꼬리, 날개 회전축을 관통했습니다. 헬기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더니 물류센터 옆 얼어붙은 호수 위로 추락했습니다. 콱쾅.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얼음이 깨지며 헬기는 차가운 물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동시에 물류센터 건물도 폭발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성과 엘리는 옥상 끝에서 와이어를 타고 간발의 차로 탈출했습니다. 눈밭 위에 뒹구는 두 사람. 검은 연기가 치솟는 배경 뒤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았다. 그리고 이겼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서울의 한 보안 컨설팅 회사 이노베이션 가드, 이곳의 대표는 강태성입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민간 군사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조금 절룩거리지만 그 카리스마는 여전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엘리 킴. 그녀는 미군을 전역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이곳이 이제 그녀의 조국이었습니다. 대표님, 의뢰인이 왔는데 농땡이입니까? 엘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평생 계약한 VIP 고객님이 오셨는데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태성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강원도 화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지옥 같았던 혹한기 훈련장 근처였습니다. 이제는 눈보라 대신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낡은 벙커 앞에 섰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스위트룸보다 더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기억나. 나한테 야, 신병? 이라고 소리쳤던 거 엘리가 물었습니다. 평생 놀림감이군요. 그때 중령님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성은 엘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군번줄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걸 주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작전 명령입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엘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 접수. 작전명은 평생 함께하기로 하지. 두 사람은 하얀 눈밭 위에서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두 사람의 사랑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피어난 강철 같은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어떠셨나요?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거운 이 커플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강렬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 The End. 오늘 들려드린 강태성 중사와 엘리킴 중령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숨 막히는 추격전과 화려한 액션, 그리고 애절한 로맨스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합니다. 마치 태성과 엘리가 갇혔던 그 강원도의 눈보라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과 뼈를 깎는 듯한 시련이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거나 세상의 차가움에 절망하여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진실을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태성은 엘리를 그저 나약한 신병으로 오해하고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섣불리 판단하고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타인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두꺼운 군복과 계급장 뒤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들여다보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는 바로 사람의 온기입니다. 영하 30도에 폐쇄된 벙커 안에서 두 사람을 살린 것은 최첨단 장비도 높은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살을 맞대고 나누었던 체온, 즉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혹은 상처받기 두려워서 마음의 벽을 쌓곤 하죠. 하지만 엘리가 자신의 화상 흉터를 태성에게 보였을 때, 그리고 태성이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추울 때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온기를 나누세요.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위대함을 잊지 마세요. 태성은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엘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엘리 역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뛰어들었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혹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눈보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성과 엘리가 1년 후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재회했던 것처럼 인내하고 견뎌낸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변해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랑,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이나 여러분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읽겠습니다. 교육적 목적 및 면책 조항.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허구의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야기의 극적 재미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시청자 여러분께 삶의 긍정적인 가치와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군사 전술이나 법률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영상의 내용을 따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